이전 두 경기 장현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계획은 그랬거든요. 하이티를 이기고 프랑스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칠레를 이기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뭐 생각대로는 됐어요. 한 경기는 가져왔고 한 경기는 졌는데 칠레가 하이티를 이기면서 갑자기 조 3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칠레가 IT를 2골 차로 이겼고 네. 우리는 IT를 1골 차로 이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프랑스전에서 우리가 만회골을 하나 터뜨렸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그나마? 나중에는 차곡차곡 쌓여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회골 하나는 굉장히 컸지만 전체적으로는 결국 우리는 지금 득실이 마이너스 1이 돼버렸고 칠레가 지금 제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3위는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뭐 무승부를 거둬서 1승 1무 1패 4점이 되면 다른 조 3위들과 아마 괜찮은 승부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은 칠레에게 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골 득실이 마이너스 1인 상태인데 칠레에게 우리가 만약에 뭐 생각하기도 싫지만 패하는 거를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아래쪽으로 더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골 득실로는 다른 조 3위를 못 제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네. 다른 조 또 3위들의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칠레전은 우리가 뭐 당연히 이기면 좋고 최소한도로 칠레에게 패하는 건 안 된다. 더 이상의 어떤 골 득실 마이너스는 우리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올해 초에 핀란드에서 열린 U16 친선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또 네. 기록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 경험이 됐을까요? 경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전력이 50대 50이라고 봅니다. 네. 칠레는요. 어.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한의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선과 최전방 지금 리그에서도 교체로 나오거나 이미 리그왕 프랑스 일부 리그 프로 경험들이 선수들이에요. 있는 프로 선수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워낙 좋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기기가 쉽지 않은 팀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경기를 졌지만 칠레 같은 경우가 물론 강팀이에요. 남미 2위로 올라왔고 하지만 전체적인 전력은 붙어볼 만해요. 특히 이 팀 같은 경우는 선수들의 성향들을 잘 파악을 하고 팀 특성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칠레가 뭐 성인 대표팀도 그렇지만 압박은 상당히 강건하게 팀 압박을 하는 팀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적극적인 운영을 하는 팀이에요. 네. 그래서 이 팀 역시 좌우에 리켈메나 타티 같은 측면 수비수들, 특히 왼쪽에 리켈메도 그렇지만 공격 시에 풀백은 상당히 전진해서 윙어처럼 공격 가담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본 축이 이제 핵심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처럼 뛰는 왼발잡이 피사로 선수. 이 피사로 선수의 왼발 패스로 빌드업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중앙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많이 뛰는 팀의 핵심 자원인데요. 로하스 선수라고 있어요. 이 로하스 선수가 시체 조건도 좋고요. 공격 가담, 또 오른발 어떤 킥력, 또 어떤 창의적인 어떤 킬러 패스 능력, 움직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 로하스 선수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이 선에서 그러한 이제 준비 그리고 최전방의 아라베나 선수 이 선수는 영리한 선수더라고요. 드리블을 잘 하는데 수비를 많이 끌고 당겨요. 네, 움직임이 좋고 기본적으로 1대1에서 돌파력도 좋고 또 오른발 슈팅력도 상당히 좋은 최전방이지만 약간 공격형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같이 하는 선수예요. 네. 좌우로도 움직여주고 뒤로도 좀 빠져주면서 그래서 보통 이 팀에게 당하는 팀들을 보면 센터백이 끌려나갔을 때 실점 위기가 많습니다. 아라베나가 그렇게 센터백을 잘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팀의 특성을 잘 보고 아라베나 같은 선수에게 끌려다니지 말고요. 네. 우리 밸런스를 일단 잘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1차적인 압박을 할 때는 피사로의 왼발 패스부터 압박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현님이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되면 상대가 잘하는 거를 잘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한현님이 강조하는 빠른 전환. 네, 거기서 우리가 사이드를 좀 넓게 공략할 수 있는 운영 속에서 아마 발빠른 선수들을 좀 이날도 배치를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최민서 선수 정도면 이 프랑스 같은 팀 센터백은 마치마와 쿠아시인데 192, 189 체육 조건들이 워낙 좋고 그래서 최민서 선수가 사실 국내에서는 포스트 플레이를 할 때 다 힘으로 이기는 선수인데 네. 그 작아 보였죠. 그 연령대에선 프랑스 센터백들한테는 너무 몸집이 힘들어했어요. 너무 그런데 칠레는 구테레스랑 곤잘레스 라인인데요. 저는 최민수 선수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민수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 역할을 잘 해주고 그다음에 빠른 전환, 상대방이 또 잘하는 어떤 전술적인 부분들 네.
역습 전환 시에는 측면 수비수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미드필더들이 커버들을 들어오는데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사이드 전환을 좀 잘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서는 최민수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연계 역할을 또 잘 수행을 해줄 경우에는 칠레는 잡을 수도 있는 팀이고 또 대등하게 우리가 붙어서 시속 게임으로 갈 수 있는 팀이다. 물론 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이 팀은 제가 보니까 경기들을 아마 지금 전력 분석관을 통해서 계속 선수들한테 아마 보여주겠죠. 연구들을 하면 선수들 특징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주전 선수들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윙어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한두 명 정도. 나머지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수들의 특징들 잘 파악하자.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리하지 선수는 왼발 킥이 워낙 좋은 선수고 그리고 뭐 아우시시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는 오른발 킥이 워낙 좋고 그래서 우리 사전에 다 선수들한테 숙지를 다 줬대요. 쟤는 오른발, 쟤는 왼발. 근데 사실 막판에 압박 뚫려서 리하지한테 골 먹을 때 왼발에 우리 센터백이 잘하는 거에 당했죠. 예, 이한범 선수가 순간적으로 리하지인데 왼발을 놓쳤거든요. 선수들 특징들이 지금 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항상 집중해서 이 선수들의 성향, 속된 말로 빠삭하게 외워서 그냥 보면 이 선수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판단할 수 있으면 이 연령대에서는 좋은 수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분석을 잘해서 칠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경기 잘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칠레는 잘할 것 같고 점점 1, 2차전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뭐 정리해보자면 선수비, 후역습, 그리고 집중. 선수비를 어느 정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장 의원님하고 정말 제가 하려던 말인데 5대 5다. 이 두 네. 팀은 그야말로 백중세의 전력이라고 보고 이 경기는 기본적인 뭐 전력상으로 보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리고 뭐 우리 선수들이 20세 이하 형들 롤 모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세 이하 형들 했던 걸 보면 조별리그에서도 결국 가면 갈수록 잘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결승전까지 가게 된 비슷한 원동력이잖아요.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2세대 선수들도 뭐 그것을 재현하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장 의원님이 말씀 안 하신 부분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추가를 하자면 칠레는 일단 프랑스에 비하면 아까 최민서 선수가 프랑스 센터백들에 비해 작아 보였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프랑스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신장이 작죠. 크지 않은 팀입니다. 예,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 수비수들인 이한범 선수와 홍성욱 선수가 180대 후반 중반 그렇거든요. 근데 이한범, 홍성욱 선수 정도만 세트 플레이의 가세가 돼도 제가 봤을 때는 칠레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약간이라도 신장의 우세를 점할 수도 있어요. 칠레는 전체적인 평균이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또 특출하게 큰 선수가 없는 팀이에요. 그래서 세트 플레이 상황을 우리가 잘 살려야 된다. 네. 그리고 세트 플레이 상황을 잘 살려야 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에 의한 또 제공권 득점도 노려볼 만해요. 그런데 이럴 때 요령 한 가지가 뭐냐면 프리킥으로 이제 IT전에서 골도 넣은 선수인데 오른쪽에 다비드 타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IT전에서 오른발 프리킥으로 골도 넣었어요. 그런데 이 다비드 타티 선수가 4백 라인 가운데에서도 좀 가장 작아요. 가장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측면 공격이 올라가서 크로스를 할 때 타티 선수가 움직이는 공간 그쪽을 쪽에서 노려라. 받을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뭐 직접 뭐 골문과 가까운 상황이라면 그것이 직접 골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IT도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헤딩골을 하나 장려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칠레가 지금까지의 두 경기에서 매 경기 모두 페널티킥 실점을 했습니다. 근데 페널티킥 실점을 할 때 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극심한 파울을 해서 실점한다기보다는 약간 수비 동작이 조금 굼뜨게 있다가 조금 이제 건드린 것이 결국은 이제 페널티가 되고 하거든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칠레와 경기를 할 때는 페널티 에어리어 부분에서는 가급적 과감한 플레이. 그렇다면 칠레는 매 경기 페널티를 하나씩 지금 내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이 페널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잘 이용해서 특히 페널티 에어리어 부분에서 과감한 침투나 돌파 동작을 자꾸 해준다면 그러면은 이제 페널티에 대한 지금 약간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네네. 있는 칠레 수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의 페널티 트라우마를 우리가 충분히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트 플레이가 이제 우리의 득점 기회가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칠레가 여태까지 경기를 했던 걸 보면 신장들이 그렇게 큰지는 않지만 세트 플레이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트릭 플레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준비한 가짓수가 꽤 있는 팀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남미 예선에서요 3번 그렇게 했어요. 어. 센터백만 구티에레즈랑 곤잘레스가 181이고요. 타티 168, 리켈메 172, 측면 풀백들 다 작고요. 대부분 작기 때문에 이 팀이 셋피스 때 그렇게 발로 움직여줘서 만들어내는 3자 플레이를 한 3가지 패턴으로 남미 예선에 썼단 말이죠. 우리가 그거를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은 그 패턴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움직여주는 선수들을 확실히 잡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의 세트 플레이에서는 우리가 좀 피지컬을 활용해서 우리가 득점을 노려야 되겠지만 상대에게도 너무 가까운 지역에서 불필요하게 우리가 세트 플레이를 많이 허용하게 되면 네. 칠레의 트릭 중에 하나에 우리가 뭐 넘어갈 수 있다. 분석을 했다고는 해도 경기 중에는 순간 그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조심해야죠. 속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칠레가 세트 플레이 시에 키보다도 오히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갖고 있는 팀이라는 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아까도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인데 칠레가 그 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비센테 피사로 선수를 맨 아래쪽에 후방 플레이메이커 겸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두는 그런 포진,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박스 투 박스 내지는 공격형에 가까운 미드필더 2명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칠레 역시도 양 윙백이 공격 가담 많죠. 그리고 미드필더 2명도 올라가는 성향이 많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끊어서 역습하면은 피사로 선수 말고는 피사로와 센터백 둘밖에 안 남는 장면이 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게 프랑스전에서도 사실 비슷했거든요. 프랑스전에서도 우리가 인터셉트 했을 때 프랑스 수비가 몇 명 없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프랑스전에서는 결정을 못 지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칠레 역시도 팀 성향으로 봤을 때는 후방 플레이메이커와 센터백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는 시간대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끊어냈을 때는 상대가 쫓아오지 못하는 우리가 충분한 효율적인 공간 배분을 해서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서 뭔가 이거를 칠레전에서는 골까지 엮어낼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반드시 나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미 예선부터 쫙 전경기 최대한 영상을 확보를 해서 분석을 다 하면 패턴들이 나오거든요. 수비 전환될 때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하면 맞춤형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물론 이건 김정수 감독 및 코칭 스태프가 가장 잘 알고 있겠지만 정상빈 선수가 이제 한국팀의 올레구나 솔샤르예요. 한국팀의 슈퍼 서브로서 선발 라인업보다도 골을 많이 넣는 뭐 슈퍼 서브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네. 정상빈 선수를 한번 선발로 써보는 것도 선발 가능하죠. 네, 홍윤상 선수가 아직까지도 이제 없으니까. 몸 상태가 마땅치 않다면 홍윤상 선수가 나올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또 베스트가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홍윤상 선수가 바로 투입할 상태가 아니라면 정상빈 선수를 한 번쯤은 선발로 써보는 것도 나쁘지 네.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정상빈 선수가 우리 선수들 가운데서는 가장 빠른 선수 축에 속해요. 그렇죠. 물론 문준호 선수도 있습니다만 정상빈 선수가 골만 잘 넣는 게 아니라 스피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 윙백들의 공격 성향을 고려해 본다면 정상빈 같은 스타일의 윙포워드가 한 명쯤은 선발에서부터 들어가야 상대 윙백의 뒷공간 약점을 우리가 공략하는 데 쉽지 않을까. 근데 조금 이제 우려점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AFC 아시아 챔피언십 예선 때 5경기가 다 이제 정상빈 조커고, 그다음에 독일 훈련 전지 훈련 가서 바이에른 뮌헨하고도 19세 이하 팀하고도 붙고 뭐 라벤스부르크전 뭐 많이 했어요. 프라이부르크 1860 뮌헨. 근데 딱 한 경기 선발로 나왔어요. 네. 정상빈 선수가. 그리고 잉글랜드 평가전 때도 3경기 다 조커로 나왔거든요. 정상빈 선수는. 그러니까 이제 선발 경험이 한 경기 있었어요. 그 지금 많은 경기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부담은 있을 거예요. 지금 했던 패턴에서 갑자기 정상빈 선수를 선발로 쓰는 것은. 하지만 한 의원님 얘기대로 정상빈 선수를 조금 일찍 교체하더라도 한 60분 정도나. 그래도 왜 그러냐면 칠레가 아마 초반부터, 이 팀은 초반부터 상당히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운영이 될 나오겠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빈 선수를 조금 좀 오랜 시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한 의원님 의견에 저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 꼭 이겨서 16강에 올라가서 U17은 사실 많이 안 보잖아요. 근데 점점 더 이제 집중을 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원래 국민들이 응원을 하면 선수도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